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우리는 이제 악인들이 지가 생각하는 대로 지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또 그렇게 남들을 괴롭히고 가스라이팅하고 막장짓을 하는 이들을 아주 가끔 만납니다. 그런 놈들은 그런 쪽으로 DNA가 발달되어 있죠. 두뇌 발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 때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이 활개치면서 사람들을 악의 공세로 빠뜨립니다. 그들은 우리가 눈앞에서 만나는, 직접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유튜버들일 수도 있고, 정치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항상 내 앞에 나타나는 누군가에 대해서는 항상 좀 조심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내고 우리의 가족과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가 정말일까? 나는 어떻게 지내는 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걸까? 라는 생각들을 더욱더 많이 하게 됩니다. 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차킬하게 차근차근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살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너무 많은 생각들이 요즘 듭니다. 난 어떻게 살아야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 그 답답하고 그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합니다. 뭐 저의 선배들, 제 전직장 선배들 이제 나이 50줄 이게 전후되니까 많이 밀려나더라고. 씁쓸하죠. 밀려나려고 밀려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지경에 놓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서글프죠. 고작 나이 50 조금 넘었을 뿐인데 나가야 된다니까 그냥 깝깝한 거죠. 뭐 다들 그렇게 산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쯤 나이가 되면 그냥 회사를 이제 계속 다니기 어렵다. 주된 직장에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맞는 얘기고 또 누군가에게는 또 해당 안 되는 얘기죠. 뭐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대비하고 좀 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궁리하는 게 더더욱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요즘은 현금 아니면 답이 없는 시대다. 현금이 목숨줄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나고 어떻게든 버티고 어떻게든 견디려면 더더욱더 현금이 더 필요하다. 48시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꼭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 버는 거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돈 버는 거 쉽게 생각하다가는 그 쉽게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많은 일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기꾼들이나 양아치나 쓰레기 같은 놈들이 잘하는 얘기 있죠. 돈 벌게 해주겠다. 너에게만 특별한 기회를 주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이거 비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개개별로 얘기해가지고 돈을 뜯어냅니다. 참 어처구니 없고 참 황당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놈의 수법이 또 먹히는 거예요. 뭐 폰지 사기니 뭐니 되게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사업 체계가 너무 약하다, 허술하다. 사기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형벌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도 참 좀 개막장이라고 생각하고요. PF 대출, 새마을금고, 뭐 답 없는 부실, 뭐 연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부 세금으로 막아주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전 사기 당한 2030들에 대한 그 피해에 대한 부분은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죠. 그게 불편하지만 현실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우선순위 따위도 생각 안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정부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미 기득권들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세상인 건 맞지만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요즘 와서 더 많이 듭니다. 참 씁쓸하죠. 거리에 뭐 새마을금고다, 신협이다, 축협이다, 수협이다. 이제 주요 5대 은행이 아닌 곳은 언제 어떻게 터져도 하나도 놀랍지 않을 지경이 이미 됐습니다. 연체가 너무 심하다라는 겁니다. 요새 뭐 언론에서 갑자기 나라가 망할 것처럼 제2의 리만 사태다 아니면 제2의 IMF다 이러면서 부동산이 무지하게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엄청 이렇게 뭡니까 많은 이제 사실들을 많은 기사거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다라는 건 이미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 같고요.
이제 더더욱더 험난하고 암담하고 빡빡한 지경인데 어떻게 되려나 싶은 거죠. 뭐 이미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1929 유출 IMF 2008년 리만 그리고 이 다음은 대략 2026년쯤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 말 정도예요. 그러고 나면 지금의 집값이 30% 떨어지다 50% 떨어지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살아낼 수 있냐 없냐인 것 같습니다. 집값 따위가 문제가 아니고 수익 따위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살아갈 국리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예, 최우선점을 두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험난한 세상을 참 사는 게 힘들고 어렵죠.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나 라는 자책감이 생길 지경이니까요. 그럴 때일수록 그런 마음이 들수록 더 이렇게 스스로를 되돌아보자고요. 좀 더 내가 나아질 수 있는 공기가 필요하다라는 거. 내가 좀 더 잘 지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지내야 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것들은 해야죠. 만들어내야 될 것들, 그리고 표현해야 될 것들,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해야 될 것들, 뭐 여러 가지들을 그에 걸맞게 하나씩 둘씩 또 따져가야 되겠습니다. 챙겨가야 되겠습니다. 사는 게 참 막막하고 암담하고 답답한 게 요즘입니다. 저도 걱정이 많고요. 아마 여러분들 걱정이 많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지내야 될지 대한 고민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을 잘 견디고 잘 버티고 다음번에 또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거머쥐는 저나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금리가 안 내린다라고 합니다. 최소 3, 4년은 금리가 안 내릴 것 같고요. 또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정부가 나서서 정책 금리 운운하면서 금리 낮춰줄 테니까 집 사라고 또 다시 얘기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잘 먹고 잘 지내고 그냥 조심도 조심하면서 이제 일상을 잘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한절기에 건강 조심하고 항상 사람 조심하고 뭐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고 천천히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아무쪼록 항상 건강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